중국의 다스의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이명박 아들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다. JTBC가 특종을 했죠. 일요신문에서 불쑥 갑자기 훅 특종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파이스 최초로 일요신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요신문의 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회사, 문제 회사를 찾아냈어요. 두 가지 회사를. 이시영 씨가 대기업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회사 하나하고, 그리고 다스와 굉장히 이상한 자금,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거래가 일어나는 그 두 가지 회사를 딱 잡아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SM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SM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다스에 납품하는 건 다 자동차 관련이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런 회사는 절대 아닙니다. 1억짜리 회사였다 이거죠? 네. 자금이? 대표는 그 김진 씨라고, 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고요. 다스의 부사장이었죠. 네, 예. 다스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그 물러났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이제 등기 임원으로 올라 있는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진 부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제 이시영 씨. 그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때까지 드러난 것 중에는 회사라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예.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가요, 그러면? 이게 2015년 4월에 2년 전에. 네,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특히 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데 그 다스로부터 또 일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다스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로 확 주는 거예요. 다스가 현대의 일감을 받아서 여기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네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서 예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세운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회사로 의심받는 그 회사로부터 일감을 그냥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정령인 거죠. 예. 네, 공장 정령이고. 근데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죠. 거기 보면은 이시영 씨가 나오는 거죠. 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고 다스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 뭐 천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죠. 네네. 예. 관련 회사고 본점은 여기 있습니다. 경주에. 등기부등본이나 뭐 등기사항을 많이 확인했다. 일 열심히 했다는 표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회사의 조직도, 회사 내부도 잘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이시영 씨가 없어요, 근데 저. 예. 여기는 없다. 표시 안 예, 나게 했다. 그렇죠. 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시영 씨?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고요. 네. 그러니까 75%를 갖고 있습니다. 회사 주인이에요. 회사 주인인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게 왜 이상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당신이 취재했잖아! 그냥 총수님이 하시는 줄 알고. 다스에서 이제 이렇게 2년간 55억을 지금 했다는 거죠? 네. 한 해에만 다스에서 SM으로 39억이 납품대금으로 가요. 네. 근데 그거 당연히 납품하니까 납품대금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M으로 일감이 가는데, 근데 SM이 만들어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은 자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실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는 게 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상 부채 더미 회사예요, SM이. 자본 잠식 됐다고 하죠. 예. 예. 돈을 다 까먹은 상태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 일종의 깡통 회사인데 저 회사가 그 다운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꽤 알짜 회사입니다. 예, 자산 규모도 한 400억 정도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돈도 있고 다수로부터 원래 납품을 받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2016년에 SM이 인수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얘는 91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스하고 관계를 맺어온 특수관계 회사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본금 1억짜리에다가 자본금도 다 까먹은 회사가 여기에 최소한 40배 이상 큰 자산만 따져도, 그리고 실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회사죠. 예. 얘가 꿀꺽 먹었어요. 얘가 얘를 먹어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얘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누가 자금을 SM 쪽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개인이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면은 이게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의심했던 거는 그럼 그 투자한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줬거나 아니면 이 회사 자체도 사실은 특수관계여서 다수하고 야, 줘 해서 주는 거일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SM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거고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게 아니라면 얘가 얘한테 갖다 바친 거죠. 아니면 SM이라는 회사가 애초에 다운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러면 회사를 얘를 먹으려고 얘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이 다운에는 이시영 씨의 아들의 지분이 없거든요. 하나도. 네. 여기 회사를 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먹은 거예요. 일단. 요것만 먹으려고 했는지 앞으로 다스 관련된 알짜배기 계열사들이나 혹은 그 관계사들 다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요거 먹은 건 잡힌 거지. 그거를 누가 했느냐? 강영석 기자가 적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대기업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잘해야 돼요. 그 최근에 그 하림이라고 닭고기 기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가 그 올품이라는 회사 만들어서 그 뭐 경영승계했다가 굉장히 문제가 한번 된 적이 있고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회사를 줄 때 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안 주고 밑에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계열사 비상장 상태였는데 싹 먹게 하는 거죠. 다른. 근데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직접 예,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그렇죠. 예. 삼성이 왜 그랬겠어. 아빠 재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세금 안 내려고 그러다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몰래 할 수 있잖아. 네, 이렇게 누군가 추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몰래 넘기는 거죠, 몰래.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회사로 이제 일감을 많이 몰아줘서 예 경영승계를 하려고 했다. 뭐 그렇죠. 이렇게 알려져 현대도 있죠. 글로비스라고 하는 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계열사들이 다 일감 몰아주는 거야. 돈 잘 벌게. 예.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키워서 승계하는 거죠. 그것도 사실상. 그냥 드러내놓고 승계하지 않고 그런 편법을 쓰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2년 전에 그걸 시작했다라고 볼 정황을 처음으로 잡아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에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다스도 그럼 이명박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작업을 한 거죠. 그 JTBC가 중국에 이명박 아들에게 회사를 넘기고 있다는 걸 잡아낸 것도 중요한 거고 이것도 전혀 다른 갈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서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찾은 거예요? 그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연히 찾았어요. 우연히 찾았어.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누구한테 막 제보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사실 뭐 다스 관계한 사람이랑 통화는 하긴 했는데 그분도 SM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그냥 그 뒤져보다가 그 전자공시 보면은 다스랑 거래를 하는 회사가 다 나와요. 그래서 네. 그거 확인하려고 맘먹으면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제가 오히려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언제 시작한 거예요? 이 다스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게 그 추석 이후에 예. 아 진짜 얼마 안 되네. 또 하나 중요한 걸 잡아냈어요. 이 SB 글로벌 로지스하고 네. 다스하고도 이상한 거래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SB글로벌 로지스는 다스의 그 포장지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근데 포장지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포장지 회사 만들어서 보통 대기업들이 저런 식으로 일감 몰아주고 이거는 많이 이제 해왔어요. 조카가 하는 거예요. 조카. 다 가족 기업이에요. 조카가 예. 하는 건데. 조카가 하는 기업인데 저분이 이제 그 이상은 회장 아들이죠. 근데 저 회사가 2010년에 경주에 공장을 세우고 다스로부터 매년 이제 일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0억 원대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200억 원대까지 일감을 받는데 그 희한하게 지난해에 그 이것도 그냥 그 이제 회계상 나온 건데 다스가 납품을 받는 업체니까 당연히 다스가 저 회사로 돈을 줘야 돼, SB로 돈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SB가 갑자기 다스한테 돈을 준 걸로 나오는 거예요. 1485억을. 예, 그 다스한테는 이게 매입으로 잡히는 건데, 네. 예, 1485억을 지급을 하고, 또 다스는 SB글로비스랑 거래가 끊긴 걸로 그렇게 그 회계상에 나옵니다. 포장지는 납품받고 돈은 다스가 일로 줘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이 조그만 회사가
여기다가 1485억을 줬다고 장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회사 SB글로벌로지스도 자산이 100억이 안 되는 회사라서 1485억에 나올 구멍이 없어요. 굉장히 이상한 걸 잡았어요. 근데 이제 이 기사가 나가자. 예. 원래는 여기서 이제 1485억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네. 잡아낸 거야, 이거 보다가. 뭐가 이렇게 튀게 많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죠? 예, 회계 공증도 받았어요. 예. 네. 이게 그냥 장부를 그냥 쓴 게 아니에요. 공시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죠. 회계사가 다 본 거거든요. 근데 기사가 나가자 고쳤어요. 이렇게. 이게 어제자로 고쳤습니다. 어제자로. 고칠 수도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고칠 수도 마음대로? 있죠. 마음대로 고친다기보다는 뭐가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 하지만 어떻게 1,400억을 잘못 계산하냐고. 그거를 7,500만 원으로 고쳤어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었죠. 뭐냐면 돈을 안 줬는데 장부상 이 돈을 준 걸로 처리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라는 설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설은 실제 돈을 줬다. 실제 예. 돈을 줬는데 그 돈은 어딘가에서 들어온 돈을 여기서 한번 세탁해서 들어왔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안원구 청장이 말해서 저도 그렇게 동의했어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안원구. 기사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막 분식회계 이러잖아요. 다른 게 분식회계가 아니라 이런 게 분식회계입니다. 예, 말 그대로 회계를 조작한 거기 때문에 혹은 이제 회계를 고의적으로 뭔가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했다면은 이게 분식회계고 이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SB 글로벌 로지스? 저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는 그 정상적인 회사고 정상적으로 다수와 거래하는 회사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억울하다. 그리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연락을 안 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둘 중에 하나 가능성. 진짜로 돈이 갔거나 아니면 그렇게 분식회계를 했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의혹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돈이 갔으면 분식회계보다 더 큰 거죠. 그 돈은 어디서 왔어? 그 돈은 어디서 와가지고 다수로 들어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돈이에요. 또 어쨌든 바꿨다. 혹시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다스나 관계자를 통하다가 네. 기사에는 쓰지 않았는데 예. 오프 더 레코드로 한 얘기 중에 오늘 공개할 만한 내용 없어요? 의심 가는 구석이나? 다스의 그 이제 주요 결제 라인 중에서 예. 예, 뭐 결제 라인 무슨 뭐 과장, 뭐 부장 그리고 뭐 부사장, 사장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스에는 그 이제 합의 결제라는 그런 뭐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합의 결제. 예. 네. 근데 그 합의 결제 라인에 그 이시영 씨가 2014년부터 있던 건지 확인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회사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시영 씨가 합의해야만 예. 사실상 결제해야만 하는 거구나. 네. 지금 직책이 전문가요? 상무로 아마. 상무. 근데 예. 지금은 공식적으로 CFO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공식화된 것이고 공식화되기 전에도 전에부터.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오케이 해야 회사 돈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래서 다스의 그 이제 합의 결제 라인에 누가 있냐면 저기 보이는 그 이제 이동영 네. 예, 부사장이죠. 그 저분이랑 이시영 씨랑 같이 이렇게 합의 결제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혹시 그 뭐 형제 회사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형제 회사라고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가 복잡해질까봐 그 기사에도 못 넣었는데 다운은 또 다운에 또 그 새끼 회사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도. 예. 네. 근데 해암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또 회사가 또 있고 네. 또 예, 또 이게 격가지로 이게 100개가 넘어요, 다스 주변에. 예. 관련 회사가. 자, 이제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PL이 4개나 있네요.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현미경.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면 초소형 현미경이 됩니다. 400배율로.
오, 전자현미경, 초소현미경으로 400배 배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한 것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바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조 지폐 판별도 가능합니다. 오, 재밌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누르고 마이크로. 자, 그 다음 해주세요. 착한 콜 대리운전. 기부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모토를 가진 착한 콜 대리운전입니다. 창립 3년이 지난 지금 기부금이 2억 원을 육박했습니다. 오, 2억 원이나 기부를 하셨다고 하고요. 시민사회, 문화예술, 언론, 노동, 복지단체 등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착한 콜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밝아질 수 있게 착한 콜 대리운전도 함께 하겠습니다. 딴지가 업어 키운 스테디셀러, 미궁 대장사랑. 자매품 효소사랑도 출시했습니다. 내 소화기관의 실소유주가 되십시오. 센스 있어, 이분. 근감소증 예방 캠페인 트라이40입니다. 40cm 의자에 앉아 한 발로만 일어나 보세요. 물론 팔은 이용하지 말고요. 일어나셨나요? 다행입니다. 이 테스트는 근력 측정 테스트로 40세부터 줄어드는 근육, 그러니까 근감소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못 일어나셨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타민 하우스와 뉴트리션 닥터스 가맹 약국에서 상담받으세요. 트라이40 캠페인과 함께하세요. 비타민을 먹으라는 얘기네. 못 일어나면, 예, 비타민을 먹으라는 얘기고요. 건전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써봤는데, 충전돼요. 다 썼다고 생각했는데, 일반 건전지 넣었더니 쓸 수 있어, 다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뚝 떨어져요, 밑에. 그래서 요거 서랍 열어가지고 꺼내 쓰는 거예요. 다 쓰면 또 집어넣고, 아무렇게나. 아주 편리하다. 좋은 제품이다. 이건 뭐야? 너랑 뽀뽀할래? 중국의 다스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이명박 아들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다. JTBC가 특종을 했죠. 일요신문에서 불쑥 갑자기 훅 특종에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파이스 최초로 일요신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요신문의 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회사, 문제 회사를 찾아냈어요. 두 가지 회사를. 이시영 씨가 대기업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회사 하나하고, 그리고 다스와 대합니다. 10월 50일, 25일 날 마지막 방송이 그 강당에서 있고, 벙커에서는 이 강자가 있다고요. 범죄 심리학자가 본 인간의 본성.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 죄와 벌. 이분 유명한 분인데, 예. 범죄 프로파일러. 아닙니다. 1억짜리 회사였다 이거죠? 네. 작품이? 대표는 그 김진 씨라고, 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매제로 이렇게 알려진 분이고요. 다스의 부사장이었죠. 네, 예. 다스 부사장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그 물러났는데, 어쨌든 이 회사의 이제 등기 임원으로 올라 있는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진 부사장이고, 또 다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제 이시영 씨. 그 아들이 자기 이름으로 이때까지 드러난 것 중에는 회사라는 게 처음이에요. 이게 예.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가요, 그러면? 이게 2015년 4월에 2년 전에. 네, 네.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특히 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데 그 다스로부터 또 일감을 받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다스에서 일감을 받아서 일로 확 주는 거예요. 다스가 현대 일감을 받아서 여기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네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서 예, 폐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세운 다음에 처음부터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회사로 의심받는 그 회사로부터. 중국의 다스 알짜 회사들의 대표가 이명박 아들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고 있다. JTBC가 특종을 했죠. 일요신문에서 불쑥 갑자기 훅 특종에 하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파이스 최초로 일요신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요신문의 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회사, 문제 회사를 찾아냈어요. 두 가지 회사를.
이시영 씨가 대기업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재산을 물려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회사 하나하고, 그리고 다스와 굉장히 이상한 자금,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거래가 일어나는 그 두 가지 회사를 딱 잡아냈어요. 그 회사가 뭐냐면 SM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SM이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다스에 납품하는 건 다 자동차 관련이겠죠, 당연히. 예.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런 회사는 절대. 따져도. 그리고 실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큰 회사죠. 예. 얘가 꿀꺽 먹었어요. 얘가 얘를 먹어야 되는데 얘가 얘를 먹었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예.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누가 자금을 SM 쪽으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직접 개인이 뭐 투자를 하거나 하는 형태가 아니면은 이게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의심했던 거는 그럼 그 투자한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준 사람이 누굴까? 돈을 대줬거나 아니면 이 회사 자체도 사실은 특수관계여서 다수하고 야, 줘 해서 주는 걸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SM이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거고 돈이 어디서 났을까? 이 질문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산 게 아니라면 얘가 얘한테 갖다 바친 거죠. 아니면 SM이라는 회사가 애초에 다운을 인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 뭐 그런 것도 의심해 볼 수 있는 당연히 건가요? 있죠. 예. 그러면 회사를 얘를 먹으려고 얘를 세운 거죠. 왜냐하면 이 다운에는 이시영 씨의 아들의 지분이 없거든요. 하나도. 네. 여기 회사를 먹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은. 그래서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얘를 먹은 거예요. 일단. 요것만 먹어서 일감을 그냥 받아가지고. 네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 정령인 거죠. 예. 네, 공장 정령이고. 근데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본 거죠. 거기 보면은 이시영 씨가 나오는 거죠. 예.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고 다스 자체가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련 뭐 천을 하든 뭐를 하든 하겠죠. 예, 관련 회사고 본점은 여기 있습니다. 경주에 등기부등본이나 뭐 등기사항을 많이 확인했다. 일 열심히 했다는 표시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회사의 조직도 회사 내부도 잘 들여다봤다 이런 얘기죠. 예. 네. 이시영 씨가 없어요, 근데 저. 예, 여기는 없다. 표시 안 예, 나게 했다. 그렇죠. 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 이시영 씨? 네. 이시영 씨가 최대 주주고요. 네. 그러니까 75%를 네. 갖고 있습니다. 회사 주인이에요. 회사 주인인데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이게 왜 이상한지를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해야 되나요? 네. 당신이 취재했잖아! 그냥 총수님이 나 하시는 줄 알고. 다스에서 이제 이렇게 2년간 55억을 지금 했다는 거죠? 네. 한 해에만 다스에서 SM으로 39억이 납품 대금으로 가요. 네. 근데 그거 당연히 납품하니까 납품 대금 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SM으로 일감이 가는데, 근데 SM이 만들어진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또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은 자산이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실제 자산이라고 하는 게 10억이라는 게 그 부채 같은 경우에도 자산으로 포함이 되거든요. 사실상 부채 더미 회사예요, SM이. 자본 잠식 됐다고 하죠. 예. 예. 돈을 다 까먹은 상태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예, 일종의 깡통 회사인데 저 회사가 그 다운이라는 회사는 그래도 꽤 알짜 회사입니다. 예, 자산 규모도 한 400억 정도 되고 실제로 여기는 돈도 있고 다수로부터 원래 납품을 받던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를 2016년에 SM이 인수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얘는 91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다스하고 관계를 맺어온 특수관계 회사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자본금 1억짜리에다가 자본금도 다 까먹은 회사가 여기에 최소한 40배 이상 큰 자산만